2025년 3월 9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볼게요.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반등이 나온 금요일 날 미국 시장.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면서 이걸로 나오는 결과에 따른 외인들의 시장 반응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구속만 취소되고 모든 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보는 눈이 제일 그거 할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요동친다면 약간은 우려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고급 정보,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 아니라 계엄 정국 전에도 외국인 자본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유사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악재죠. 그런 악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외국인 자본 다 빠져나갈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신용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한계 기업, 이거 동일하게 같이 간다고 했죠. 이거는 추경과 금리 인하로만 해결할 수 있고요. 한계 기업은 이제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구조조정을 해야죠. 제일 힘들지 않게. 그게 뭐냐면 돈을 풀어서 안 좋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인수 합병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 부도가 나는 거 부도가 나고요. 그런 식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좀 해소가 돼야만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미국은 중단을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살짝 한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상은 일본은 무조건 갑니다. 1.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5까지 올라간다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중기 채권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더 이상 더 2.5에 가까운데 못 내립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여러분 국가가 부채를 발행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지금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 근데 한 4, 5%만 증액해도 관계없어요. 그걸로 대응을 해서 성장 동력을 삼아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S는 조금 올라갔고요. 원달러는 쭉 떨어졌어요. 원달러는 쭉 떨어져서 요거는 그거고 요 위에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떡 떨어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덜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로 좀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DS는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고 트럼프 관세 정책 이게 계속 시장에 있고 자산 가격 조정도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 상승 추세에 상단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두 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점을 이번에 그 8구에 잡느냐 아니면 이걸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밑에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밑에 찍고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같이 내려갔다 올라갈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거냐 독자적으로는 움직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적정 구간에서 익절 순환매를 하시고 요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모펀드도 지금 자금난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한 상태고 홈플러스 건설사에 일단 신용 이벤트가 나오기 때문에 신용 위험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 금융위원회가 제일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위원과 한기기업 같이 있고요. 제2금융권 부실 점검을 계속하는 거는 그나마 조금 너의 여력 없으면 팔아라. 우량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할 만한 자산들을 내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기기업 퇴출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이 기피 현상이 있지만 이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을 나오고 대학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간 다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중소기업에 가지만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일자리가 모자라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을 어느 정도는 끌어들여야 된다. 우수한 외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인력으로 동원하는 그런 전략으로 정책으로 펼쳐져야 된다. 그래야 중소기업을 손발이 되어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세션 경기 침체 위험입니다. 중임금 노동자의 실업은 IT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기회 삼아서 지역 지방 도시들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임금 노동자의 실업이란 거는 결국은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판교의 위기인 것 같고요. 그 인력들이 지금 그냥 제대로 고용이 안 되면 지방에서의 IT 인력을 고용하는 집단,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은 더 올라간다. 지금까지 계속 호황이었죠. 이제 드디어 미국이 힘들어지는 건데 관세 정책까지 하기 때문에 트럼프 원래 보수는 어떻게 하냐면 돈 가진 자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은 호황은 언제 오냐면 중산층이 돈을 잘 벌 때 호황이에요. 보수는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만을 위한 정책이 관세 정책이나 이런 정책이고, 그러면 돈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부는 창출되지만 중산층에서 몰락되는 자산들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경기 침체고 R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당 집권할 때 R이 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영향고리에 있습니다. 예, 그게 한번 올 거고요. 오고 난 다음에 미국 기준 보세요. 우리나라랑 개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침착률은 오고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집권 말기에 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지금 뭐 보수가 집권해서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우리는 그 뭐죠? 추경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추경을 안 하고 금리 인하로만 아마 대응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성향상. 저번 집권기에도 트럼프는 금리 인하로 대응했고, 금리 인하를 하게끔 압박을 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재정 정책을 펼쳐서 하는 대응이고, 이게 맨날 그 파도 출렁거리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요게 이제 당면 사실이다. 2, 3년 안에 올 거고, IT 버블이라는 이름으로, AI 버블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를 보고 대응을 하게끔 이제 서서히 2, 3년 안에는 오니까 이제 진짜 대응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금리나 동일하게 금리는 지금 동결인 상태고 이제 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나겠네요. 그다음 캐나다 은행도 그다음에 인도도 다 정해지는 이제 3월에 흐름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 4월이니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엔화 한류도 130억 엔까지 하락을 하고 장기 금리는 급등하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갑니다. 이제 금리 정상 금리가 되는 거죠. 1.5까지 올라가면은 얘는 거의 정상화 된 거죠. 2%까지 그냥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인데 중국은 1, 2월 수출 전망이 둔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도 있는데 더 이상 싼 물건에 대한 수혜가 중국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나와야 될 거고 그나마 중국이 이제 혁신 성장으로 가는 중간 다리,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가독에 딱 있거든요. 이거를 미국이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경제에서 1, 2위 하고 있으니까. 그거의 영향고리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앙금이 터지냐. 그게 이제 앞으로의 위험이고요. 그거는 이제 대만 쪽에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싸움인데 네,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세폭탄에 미금융지 힘들어하고 R금융 똑같이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중에 우리나라의 호재는 이제 간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다음 집권당이 어떻게 미국 트럼프 정부와 잘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지금의 우리나라랑 협상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은 우리가 조금은 그냥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험 사항은 이제 정부가 집권돼야만 좀 더 눈에 분명해질 거고 결국엔 트럼프의 여기 있는 관세 정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산 가격 제조성 미국에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파생 효과로 일어나는 그런 위험 상황에 있다. 이미 침체인 상황이고 침체인 상황에서 잠시 반등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완벽한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위험 점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